네, 성공투자후 증시 오늘은 기획특집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의 변동성 장세에 과연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최근 코스피 2,500선에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내줬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등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장을 이제 연초 이후로 쭉 돌려서 한번 큰 그림을 보면은 연초에 뭐 한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초에 대략 한 20% 중후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미국장이 그 6월 중순, 우리나라는 7월 초에 이제 바닥을 잡고 거의 이제 한 10%에서 한 12%, 한 절반 가까이 이제 빠졌던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목에도 있지만 베어마켓 랠리, 그렇죠. 장기 하락세에서 일시적인 그런 기술적 반등이냐, 그게 첫 번째 시각이고, 반대편 시각은 아니다. 통상 빠진 것의 절반 이상을 만회하고 나면은 이것은 이제 상승장으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간다는 이제 본다는 이제 그런 두 가지 그 반정 상존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시각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보는 분들은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 공이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6월 달 수치를 본 CPI가 7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8월 달에 본 7월 달 CPI가 이제 살짝 꺾이는, 미국 기준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혹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결국 본격적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상대적으로 좀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는 거는 이거는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3, 4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데 3, 4분기가 좀 더 걱정된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봤던 그런 CPI라는 인플레이션 자체는 연준이 그렇게 중시하는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연준이 중시하는 그러한 고정물가 지수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추세는 아직 전혀 되돌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 두 힘이 싸울 텐데, 제 생각에는 베어마켓 랠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가을 랠리의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지금부터는 또 다시 좀 변동 장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조금은 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 들어 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전환을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뭐 최근 동안 봤었을 때 이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또 매도세로 돌아섰단 말이죠. 뭐 이거를 두고 뭐 일단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은 뭐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다 하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특별한 증거가 잡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사는 그 절대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워낙 옛날보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대 규모만 뭐 조 단위 뭐 이렇게 보면 커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이제 외국인 전체 비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우하향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특히 붉은색 저 위에 이제 주로 투자하는 게 코스피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달 동안 외국인들의 절대 순매수 규모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한 10% 정도 반등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쫓아온 정도의 수준으로 봐야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비중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최근에 이런 여러 이 변수 속에서도 국내 상장사들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2분기에 이 실적 괜찮았던 섹터들 하반기에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오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 지난 2달 동안의 큰 변수가 뭐였냐면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다가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연준이 매파에서 비둘기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난 2달 동안 강하게 나타난 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럼 그 앞에 경기 침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계속적으로 좋기가 어렵다라는 반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마치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제로 이제 그 기여를 많이 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이제 에너지나 기본적으로 산업재, 경기 소비재 이쪽이 원래 예상보다는 상당히 더 좋은 서프라이즈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 정도는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그러한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 경고성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자료가 2분기의 실적 추정치와 3분기, 4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제 같이 나타나는 수치인데요. 지금 화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 2분기 EPS가 7월 초부터 가장 8월 중순까지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기대보다 좋은데 이러면서 2분기 EPS는 올라왔는데 거꾸로 같은 기간 동안 3분기와 4분기의 EPS는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결국은 2분기 실적 자체는 지난 실적에 대해서 2분기까지는 워낙 소비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생각보다는 탄탄했었는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자신감을 잃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실제로 뭐 기술적인 경기 침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지난 2달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도까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은 전반적인 경제의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가져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아까처럼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생각보다 좋았던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들이 이제는 3분기 4분기에는 생각보다 안 좋은 쇼크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이제 쇼크를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을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 주목할 만한 업종은 있을까요? 섹터들이라든지? 통상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실은 지금 특별한 업종을 부각하기는 되게 어려울 텐데 여전히 하반기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거는 에너지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당 부분 한 100불 이상을 그러니까 100불 근처에서 계속 좀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사실은 그 재고가 꺾이고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재고가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소위 정유와 관련된 그런 그 소위 수요는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과 관련된 마진은 좀 상당 부분 유지될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매년 실시되는 이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의 이익 영업일에 이 시총 규모별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동을 앞두고 이제 뭐 대형주에서 좀 소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에 주목해라 이런 조언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제 철저하게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교체에서 나타나는 투자 기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어떻게 그 정의해서 분류하는지부터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하고 101위부터 200위까지를 중형주, 그러니까 200위가 넘는 201위부터 나머지를 다 소형주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시가총액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위 100위까지 있던 그 바닥권에 한 90위부터 100위 사이들이 일부 주가가 이제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은 밑에 중형주로 내려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때 기관 투자자들의 소위 벤치마크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중소형주 펀드들의 벤치마크는 중형주 소형주 위주거든요. 근데 지금
100위권, 그러니까 90에서 100위권에 있던 종목들은 사실은 대형주 포트폴리오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예. 이것이 중형주로 내려오면은 용꼬리에서 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대형주 내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종목, 꼴찌 종목이었는데 예. 중형주로 내려오는 순간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중형주 내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이제 예.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 이러한 그 소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예. 요것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통상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미리 선취매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은 뭐 장기적인 펀더멘탈 투자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제 소위 종목의 지수 변경, 구성 종목의 변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급상의 그러한 그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환율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한 달 만에 이제 연고점을 다시 재경신을 했는데 환율 상방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밀팅을 포함해서 9월달 FOMC 결국은 연준의 그러한 그 소위 긴축 모두가 얼마나 강화될 건지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환율이 약세를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율은 다 약세거든요. 그렇죠. 달러 빼고는. 그래서 오히려 유로화나 이 엔화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약세지 않습니까? 예. 이 방향이 좀 계속 방향성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그 결국 연준의 긴축 태도가 지금 다음 주 중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좀 더 약세 강화가 될지 여부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결국은 지금 1,300원대에서의 그런 약세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뭐 다음 주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PC 발표도 있는데 그렇다면 8월 마지막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 지금은 지난 이제 그 2달 동안의 그러한 베어마켓 랠리로 일정 부분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반등에 성공해서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바닥 잡고 우상향으로 그려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예.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소위 현금 비중을 높게 갖고 가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프로 투자자들의 그런 방식을 일부분 배우셔서 지금부터는 좀 계속 좀 보수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획특집 송재경 한화자산운용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